자, 이번에는 독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형성되는지, 독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고 독도의 지형과 독도에서 살거나 자라는 동식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독도의 자연환경을 감상하면서 아름다운 독도의 가치도 같이 함께 느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88에서 89쪽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독도가 이렇게 푸른 동해바다 위에 이렇게 아름답게 떠 있죠.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떠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독도의 모습이 엄청 아름답지 않나요? 그렇죠? 이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바위들이 이렇게 파도에 깎이면서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초록한 부분들을 보아하니 꽃들도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서쪽에 있어서 서도라고 부르고 동쪽에 있어서 동도라고 부르겠죠. 왼쪽에 있는 서도가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동쪽에 있는 동도가 큰 것 같아요? 크기는 서도가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독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독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거죠. 자, 독도는 바로 어떻게 만들어졌다? 독도라는 것은 잘 안 보이네요. 자, 독도는 화산 폭발로 솟은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바로 화산섬이다. 그치? 자, 그래서 이 바위들이 전부 다 화산섬으로 만들어졌다. 화산 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용암이 결국 굳어서 독도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되면서 결국 이렇게 깎이면서 아름다운 지형이 만들어졌겠죠. 독도에는 큰 섬으로는 동도, 그 다음 서도가 있다. 두 개의 섬이 있고 나머지 89개의 작은 섬, 이런 조그만 바위 같은 걸 다 섬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지. 이게 89개가 있대요. 독도에는 여러 동물이 살고 있고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죠. 그렇죠? 여러 동물이나 식물도 살고 있다. 독도는 천연 기념물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보호받고 있다. 천연기념물은 가치가 높아서 우리나라에서 보호하려고 정해놓은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천연기념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아주 많은 생물들이 있고 소중한 곳이어서 독도 천연구역이라고 하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아름다운 지형이 있는지 먼저 서도부터 살펴봅시다. 자, 서도에는 탄건봉이라고 하는 절벽이 있다. 탄건봉 절벽이 있죠. 그래서 절벽의 봉우리가 옛날 선비들이 착용했던 탄건인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탄건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탄건봉은 이렇게 머리카락을 감싸고 상투를 가리려고 작용한 장신구. 그러니까 머리 위에 이렇게 쓰는 모양이잖아요. 여기 탄건 이렇게 쓰는 모양이어가지고 얘를 탄건봉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자, 탄건봉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도에는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코끼리 바위라는 것이 있다. 자, 마치 이게 바다 파도에 깎여가지고 바위의 모양이 코를 물속에 넣고 물을 마시는 코끼리와 닮았다 해서 코끼리 바위. 코끼리 코가 이렇게 바닷물에 이렇게 코를 담그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코끼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코끼리 바위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 됐죠? 그 다음 동쪽에는 북쪽에서 바라본 모습이 한반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여기 보시면 한반도 바위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한반도의 모양을 닮은 이런 바위 형태가 나타나서 여기 바위는 한반도 바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도에는 또 굴도 있는데요. 무슨 굴이 있냐면 바로 천장굴이라고 하는 굴이 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웅덩이처럼 움푹 들어갔다. 깊이가 100m 정도이며 아랫부분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천장굴이 있다. 자, 이제 바위는 봤으니까 그 다음 이제 생명체들을 살펴봅시다. 독도에는 그럼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냐면 독도는 넓은 동해 바다에서 중심에 있죠.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가다가 쉬어가는 쉼터가 될 수 있겠죠. 새들이 바다 위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파도에 떠밀려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도에 철새들이 많이 날아온다. 특히 볼 수 있는 첫 번째 철새는 이런 괭이 갈매기가 있다.
독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새 가운데 하나로 이 독도에서 알을 낳고 키우면서 자라는 요 갈매기가 바로 괭이 갈매기이다. 그 다음 자라는 식물들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섬기린초라고 하는 풀이 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만 자라는 식물이다. 산기슭이나 바위 사이에 자라며 여름에 이렇게 노란 꽃을 핀다. 섬기린초라고 하는 독도의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 또 독도 내에 천연기념물이 있는데 바로 독도에 있는 사철나무, 독도 사철나무이다. 약 100년 정도 자란 나무이다. 그래서 독도에 있는 가장 오래된 나무이다.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아무래도 독도가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환경일 수 있지만 독도의 사철나무는 그걸 이겨내고 100년을 자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뭐 더 자세한 것들도 많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대표적인 요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겨서 자 이제 독도 주변의 자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독도 주변에는 아주 차가운 바닷물과 따뜻한 바닷물이 만나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기 좋다. 차가운 바다에 사는 애하고 따뜻한 바다에 사는 애하고 둘 다 만나는 거지. 여기 물고기들이 많이 모인대요. 그래서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 수산 자원은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독도 주변 바다 밑바닥에는 에너지 자원인 심지어 가스 하이드레이트까지 매장되어 있다. 자,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 이런 것들은 외워주면 좋겠죠. 바다에 사는 대표적인 수산물에는 바로 여기 보시면 돌돔, 가끔 우리 회 먹으러 가면 볼 수 있는데 따뜻한 바다에 사는 물고기지만 독도에서 주로 볼 수 있고 동도와 서도 사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돌돔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회로 하면. 그 다음에 또 이 도화새우, 이것도 엄청 비싸죠. 주로 동해에 서식하는 새우로 다른 새우보다 크기가 굉장히 크다. 맛이 좋고 그렇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가격이 비싸서 아직 도화새우는 못 먹어봤네요. 나중에 꼭 울릉도나 독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자, 그 다음 독도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자원이 묻혀 있다. 이 자원은 천연가스가 물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나중엔 에너지 자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선생님 왜 독도에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안 캐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은 석유나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게 더 가격이 저렴하겠죠. 에너지 효율도 더 높고.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아무래도 지금 캐내기에는 캐내는 돈이 더 드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석유나 천연가스가 고갈된다거나 또는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캘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별명으로는 불타는 얼음이다 라고도 불릴 정도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풍부한 자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높은 독도를 잘 지켜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관광자원으로서 독도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치? 독도를 방문하면 이렇게 독도 명예 주민증도 준다고 하네요. 독도는 관광자원으로서도 가치가 높았다. 독도를 방문하면 화산이 폭발하며 만들어진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경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평소 보기 힘든 여러 동식물도 만날 수 있다. 독도에 가려면 울릉도의 여객선을 타고 이동해야 된다. 우리는 동도에만 갈 수 있다. 독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고 소중함을 느끼고자 독도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독도에 근데 파도가 굉장히 세게 쳐가지고 안전 문제 때문에 독도에 직접 땅을 밟아보는 건 굉장히 운이 좋아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독도 주변 바다에 다가가는 것도 날씨가 좋아야 독도 전체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도에 울릉도까지 멀리 가더라도 날씨가 좋고 파도가 잔잔해야지 독도를 자세히 관광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독도를 한번 꼭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활동, 자, 독도 설명하기.
독도와 관련된 낱말을 알아보고 더 생각나는 것을 빈칸에 써봅시다. 한반도 바위, 태정관 지령, 팔도 총도, 가스 하이드레이트, 삼국 접양지도, 괭이갈매기, 울릉도, 수산자원, 세종실록 지리지, 화산섬, 섬기린초,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그 다음에 독도는 동해바다에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그렸던 지도인 조선 왕국 전도. 그 다음에 탕검봉. 그 다음에 독도에 사는 물고기인 돌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1번의 낱말을 활용하여 각 주제에 맞게 독도를 여러분이 설명해 봅시다. 자, 독도의 위치에,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며 울릉도와 가깝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죠. 또는 독도의 위치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우리 그때 외웠죠. 북위 37도, 동경 131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자, 그다음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 그쵸? 어떤 자료들에 우리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독도는 세종, 실록, 지리지, 그치? 그 다음 팔도, 총도, 여기에도 독도가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일본인 심지어 쓴 일본의 태정관, 지령, 이런 것들 쓰면서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쓴 삼국, 접양, 지도 등의 자료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역사적 자료들도 한번 쓰면서 복습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빠르면 멈춰놓고 쓰시면 되잖아요. 독도의 지형과 동식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독도는 무슨 섬이야? 화산섬이며, 그치? 탕검봉, 한반도 바위, 그치? 등의 아름다운 지형이 있다. 그 다음 동식물들로는 괭이 갈매기와 섬 기린초 등의 동식물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독도의 자원으로는 독도에는 아주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고 했죠. 독도에는 돌돔, 도화새우, 바로 이런 물고기, 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독도 주변 바다에는 바로 어떤 자원?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같은 자원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을 적어주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했고 마지막 스스로 확인해요. 서도와 함께 독도를 이루는 큰 섬이다. 서도가 있으면 얘들아 뭐가 있어야 돼요? 동도가 있어야겠죠. 신증 여지 동국 승람에 수록된 지도로 독도가 그려져 있다. 이 지도는 바로 팔도 총도. 자, 이렇게 그림이다. 오늘의 암호는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말 풀이를 풀었던
동도와 팔도 총도를 암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